어둠이 짙게 깔린 밤, 전장을 뒤덮은 침묵 속에서 맥스웰 백작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전쟁의 소음은 이제 멀리 사라져 그의 꿈속에서조차 그를 따라오지 못했다. 하지만 이 밤은 고요함으로 끝나지 않았다. 바깥의 차가운 공기는 부하 병사들의 숨소리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들은 암흑 속에서 맥스웰의 막사로 조용히 다가갔다. 막사의 천막을 들추며 들어가는 그들의 손길은 무겁고 결연했다. 발걸음은 눈에 띄지 않게 마치 그림자처럼 조심스럽게 이동했다. 달빛조차 그들의 존재를 들키지 않도록 살금살금 빛을 숨겼다. 막사 안으로 들어선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잠시 주위를 살폈다. 그들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고 손에 쥔 칼은 은밀하면서도 위협적인 광채를 발했다. 칼날은 어둠 속에서도 냉랭한 빛을 반사했고 그 빛이 맥스웰의 얼굴을 스치며 그의 잠을 깨웠다. 맥스웰이 눈을 뜨자마자 그는 자신을 둘러싼 부하들의 얼굴을 마주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그동안 숨겨왔던 분노와 실망이 서려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순종적이지 않았고 칼끝은 이미 그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었다. 백장님, 이것은 우리의 결정입니다. 한 병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맥스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순식간에 그를 둘러싼 병사들에게 제압당했다. 그는 저항했지만 여러 손길이 그의 팔과 다리를 붙잡았다. 그의 갑옷이 땅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땀과 먼지, 분노가 섞인 공기가 막사 안을 가득 메웠다. 이 배신자 녀석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병사들은 무심하게 그를 묶었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더 이상 충성이나 존경의 빛을 찾아볼 수 없었다. 맥스웰은 끌려가는 동안 계속해서 몸부림쳤지만 그의 힘은 점차 소진되어 갔다. 그는 자신의 병사들에게 이토록 쉽게 배신당하고 제압당하는 자신의 모습에 깊은 치욕을 느꼈다. 그의 마지막 저항은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고 바스티안 백작에게 넘겨질 그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듯했다. 수레는 바스티안 백작의 영지로 향하고 있었다. 맥스웰은 천천히 과거를 돌아보았다. 그는 어린 시절 순수하고 고결했던 자신의 신념들을 회상했다. 그때 그는 세상을 바꾸겠다는 꿈을 가졌었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의 신념은 권력의 욕망에 의해 흐려졌다. 동트는 새벽, 세상은 고요했고 그의 눈에는 아름다움이 떠올랐다. 숲의 나무들, 새벽 안개, 빛나는 이슬방울들이 그에게는 이제까지 보지 못한 평온함을 선사했다. 그의 마음은 이제 권력에 대한 갈망에서 벗어나 평화를 찾았다. 맥스웰은 수레가 굴러가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삶이 이제 얼마나 무의미했는지, 그가 추구했던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살아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권력을 위해 달려온 자신의 삶에 대해 깊은 회한을 느꼈다. 수레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굴러갔다. 그의 최후의 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고 맥스웰의 눈은 이제 더 이상 분노나 절망을 담고 있지 않았다. 오직 평온함만이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다. 그의 삶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만 그는 이제 그 끝을 진정으로 받아들였다. 해질녘의 오후, 암울한 그림자가 마을을 뒤덮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지만 그 아름다움은 무겁고 침울한 분위기로 가려졌다. 병사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클레어를 화형장으로 이끌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그녀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 차 있었다. 나무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그녀를 거칠게 포박했다. 그녀의 손과 발이 십자가에 묶이면서 그녀는 자신의 삶을 체념하는 듯한 눈빛으로 멀리를 응시했다. 클레어는 태생부터 버려진 삶을 살며 남성들의 사랑과 아름다움을 갈망했었다. 화려한 옷, 숨 막히는 아름다움, 그리고 남성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애썼던 그녀의 삶. 그녀에게는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허망함으로 남을 뿐이었다. 화형장에 서 있는 그녀는 이제 그 어떤 아름다움도 사랑도 없이 그녀의 깊고 검은 눈동자를 메마른 공허함만으로 가득 채우고 있을 뿐이었다.
화영장에 불이 붙자 클레어의 몸은 절규하며 몸부림쳤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축제의 밤에서 화려하게 빛나던 그녀의 춤사위처럼 격렬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름다움과 환희가 아닌 절망과 고통의 극치를 표현하고 있었다. 그녀의 몸이 불길에 휩싸이면서 그녀의 울부짖음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밤하늘에서는 불타는 화염이 장관을 이루며 춤추었다. 화려하고도 강렬한 불꽃이 어둠을 밝히며 그녀의 모든 욕망과 꿈, 그리고 추구했던 아름다움이 모두 불타고 있었다. 불길은 클레어의 몸을 감싸면서 그녀의 삶의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그녀가 삶에서 추구했던 아름다움과 사랑, 그 모든 것이 불길 속에서 사라지는 동안 마을의 여인들은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한때 마을 남성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클레어의 존재가 사라진 것에 대한 안도감이 그들의 얼굴에 스쳐갔다. 하지만 그 안도감과 동시에 클레어의 젊음과 아름다움의 비밀에 대한 호기심이 여인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으로 이어졌다. 밤하늘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고 클레어의 몸은 점차 재가 되어 사라졌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젊음의 비밀에 대한 소문은 마을의 여인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번져갔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클레어의 삶과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가 깊은 흥미와 욕망의 씨앗으로 남겨졌다. 새벽녘, 불길이 사그라들고 마을의 여인들은 재가 된 화형장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들은 조용히, 거의 숭배하듯 불타는 잔재 위에 손을 뻗었다. 그들의 손끝은 뜨거운 재를 더듬으며 클레어의 젊음이 담긴 비밀의 흔적을 찾기를 갈구했다. 여인들은 서로 중얼거리며 재 속에서 어떤 마법적인 힘을 발견하기를 바랐다. 이들의 행동 속에서 그녀들 각자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되찾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 엿보였다. 클레어의 삶과 그 아름다움은 재가 되었지만 그녀의 최후는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영원한 젊음에 대한 꿈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늦은 밤 마을의 골목길을 따라 한 무리의 신민들이 거칠게 진군했다. 그들의 손에는 농기구가 무기가 되었고 횃불이 어둠을 가르며 길을 비추었다. 그들의 얼굴은 역병에 시달린 고통의 흔적으로 일그러져 있었으며 원망의 불길이 내면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클루튼의 집으로 향하는 그들의 걸음에는 역병의 원흉인 그의 딸을 제거하려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다. 각기 다른 삶을 살아온 그들이지만 역병이라는 공동의 적 앞에서는 한마음이 되어 클루튼과 그의 딸에 대한 증오로 똘똘 뭉쳐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클루튼과 그의 딸은 이미 그곳을 떠난 후였다. 비어있는 그들의 창고에는 금은보화와 식량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곳 구석구석에는 클루튼의 치료약병이 널려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가 이내 탐욕의 불씨가 점화되었다. 그들은 서로를 밀치고 끌어당기며 식량과 보석 그리고 치료약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기 시작했다. 오랜 시간 빈곤과 역병에 시달린 그들에게 이 보화들은 새로운 삶을 약속하는 유혹이었다. 각자의 손에는 금화나 보석 혹은 약병이 쥐어졌다. 서로의 눈에 비친 상대는 더 이상 이웃이 아닌 경쟁자로 변했다. 그들의 소리는 점점 높아져 갔고 창고 안은 탐욕으로 가득 찬 전장으로 변모했다. 마을의 평화는 그렇게 순간의 탐욕 앞에 산산이 부서졌다. 전쟁이 끝난 후 맥스웰 백작의 삶도 마지막 국면을 맞이했다. 그는 자신이 이끌던 군대에 의해 배신당한 후 바스티안 백작의 손에 넘어가 그의 운명이 결정되었다. 바스티안 백작은 맥스웰을 공개적으로 처형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자 했다. 이는 권력의 변화와 새로운 질서의 시작을 상징하는 순간이었다. 바스티안 백작은 이를 통해 자신의 승리를 과시하고 자신이 새로운 권력의 중심임을 선포했다. 마을 사람들은 맥스웰의 처형을 지켜보며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실감했다. 그의 병사들은 행진하며 그들의 승리를 과시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영웅적인 모습에 환호했다.
바스티안 백작은 자신의 성취를 자랑스럽게 느끼며 이제 국왕 자리를 향한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의 승리는 단순한 군사적 성공을 넘어서 그의 정치적 야망과 미래에 대한 꿈을 더욱 가까이 가져다 주었다. 말해보게. 어두운 방 안, 조용한 침묵을 깨고 바스티안 백작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이제 이 땅의 새로운 국왕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어떠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조용한 방 안에서 긴장이 흘렀다. 신하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누가 먼저 말을 꺼낼지를 망설였다. 마침내 한 신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대공님, 귀하의 뛰어난 지도력과 해안은 이미 신민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위엄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축제와 경축 행사를 개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귀하의 성공과 위협을 널리 알리고 신민들에게 귀하의 위대함을 각인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신하가 이어서 말했다. 또한 대공님, 귀하의 영웅적인 전쟁 승리의 이야기를 전국에 퍼뜨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귀하의 전투에서의 용맹과 지략을 찬양하는 노래와 시를 만들어 귀하를 이 땅의 진정한 영웅으로 칭송하도록 합시다. 세 번째 신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귀하의 거룩한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 성당과의 협력을 강화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성직자들을 통해 귀하의 통치가 신의 뜻임을 선양하고 국민들에게 영적인 지지를 얻으심이 어떻습니까? 회의실은 다양한 의견으로 소란스러웠다. 신하들은 한껏 열을 올려 자신들의 제안을 내놓았지만 바스티안 백작은 눈살을 찌푸리며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잠시 후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아닐세. 이 말에 회의실은 고요해졌다. 진정한 권력은 인간의 가장 깊은 욕망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그 욕망을 자극해야 한다. 그는 창백한 얼굴에 자신감이 넘치는 미소를 띄우며 방 안을 둘러보았다.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그들은 부를 원하고, 안정을 원하고, 존경을 원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기억하라. 그의 눈은 굶주린 늑대처럼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되 그들이 그것이 우리로부터 온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들의 충성은 그렇게 확보된다. 그리고 그 충성은 나를 왕좌로 이끌 것이다. 그의 말에 휘몰아치는 열정이 느껴졌다. 회의실은 그의 광적인 아우라에 압도되었다. 신하들은 그의 확고한 믿음과 변함없는 자신감에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바스티안 백작의 광기 어린 야망은 그가 중세의 역사를 새로 쓸 준비가 되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인간의 욕망을 이용하여 최고의 권력을 손에 넣고자 하는 굳은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다.